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기계발과 마인드 컨트롤 강의를 하게 된 권혜영입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내용이 자기계발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꿈을 따라가며 진짜의 너와 만나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그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저의 이야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19살이 될 때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추를 저는 땄거든요. 여러분들 고추 따보신 분 계신가요? 여상을 나와서 야간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는 다소 과분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수의 꿈을 저는 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목숨을 내걸 정도의 엄청난 역경을 지나온 사람도 아니죠. 그저 평범한 사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역경과 꾸준한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었기에 일반 평범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죠. 제가 2019년도부터 2019년도 8월부터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책 쓰기처럼 자기계발 어려운 것이 없을 정도로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책으로 내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몇백 군데의 거절을 통해서 제 책이 5월 15일 날 나왔는데요. 제가 그 책이 완성돼서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23일 동안 1255시간 30분 동안 제가 책을 써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던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꿈을 이루셨을 때 꼭 책으로 자기계발을 또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사진이 저의 시골 충남 청양의 저희 고추밭입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1살 아래 남동생과 함께 학교 갔다 오면 고추를 따야 했어요. 동생 한이랑 엄마 한이랑 저 한이랑 이렇게 저 큰 고추밭에 고추를 따고 있으면 정말 자루가 정말 너무너무 크거든요. 네, 어릴 때니까 자루가 저를 밀어주는지 제가 자루를 끌고 오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고추 따다가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서 제가 저 고추밭을 박차고 나와서 여상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고추밭을 도망쳐 나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꿈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즐겨 하던 놀이는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엄마 크림을 친구들 입술에 발라놓고 그 위에다 크레파스로 빨갛게 입술을 그려주거나 그 다음에 눈에 아이섀도우를 크레파스로 그려주는 놀이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가 즐겨하던 놀이가 정말 직업이 됐을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고 지내셨는지 자기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은 오늘도 나는 형형색색의 예쁜 신발 가게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여러 신발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나의 꿈을 생각한다. 아직 만나지 못한 신어보고 싶은 신발 같은 꿈은 무엇인지, 무슨 색깔의 신발을 신고 싶은지 나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말이다. 어릴 때 비포장도로에 기다란 비포장도로에는 돌멩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신고 다니던 그 슬리퍼 밑바닥 가운데에는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에 딱 맞는 기다란 돌멩이를 찾아서 이제 뾰족구두를 높은 굽 신발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워킹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일찍 찾아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과분한 꿈,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큰 꿈을 꿔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이 위의 기적, 내가 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제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를 A4지에다가 쭉 적고 내가 몇 살 때는 무엇을 공부하고 또 몇 살 때는 무엇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대별로 쭉 적어 놓거든요.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적었던 그걸 저는 미래 이력서라고 하거든요. 그 미래 이력서보다 훨씬 더 꿈이 빨리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네, 물론 꿈을 이루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서 힘들게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그 이루고자 하는 꿈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 그 꿈들을 이룬 제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상상을 해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러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인간의 말은 그의 인생과 같다라는 이 내용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요. 꿈에 미치면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믿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꿈이 너에게 힘찬 에너지가 되길.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상을 나와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전공을 3번씩이나 바꿔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적성이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전임 교수 공고가 났으니 원서를 한번 내봐라 라고 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하고 2차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권혜영 씨가 뷰티 디자인과 교수가 되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저는 온실 속에서 잠시 피었다가 힘없이 죽어버리는 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진액을 내서 끝까지 살아남는 강하고 예쁜 꽃과 같은 제자를 키울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크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최종 전임 교수 합격 발표를 받던 날 제가 정말 반나절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겸임 교수를 하면서는 저한테 그 학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권 교수님 책 한번 써봐요 하시면서 본인이 예전에 썼던 오래된 그 피부관리 실기 테크닉 책을 주시면서 저한테 새로운 테크닉으로 책을 다시 한번 내보자라고 하셔서 정말 책이라고는 한번 써보지도 않은 제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이제 거의 새다시피 해가지고 책을 또 써서 출간했던 학과장님과 함께 출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무리의
무리해가지고 이제 겸임 교수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이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우황청심원을 정말 많이 사가지고 설악산까지 가서 논문 발표를 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참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이에게 기회는 비처럼 쏟아진다라는 50 홍정우 에세이에 있는 저 내용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요. 지금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정말 나만 힘들면 정말 버티기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드니까 조금만 힘을 내셔서 정말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 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이 역시 덤덤히 받아들이면 된다.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배려나 이해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이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미움받을 용기만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무척 가벼워지죠. 어떻게 나를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좋은 사람이 있듯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그 싫음의 이유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겠으나 인정할 수 없는 아주 황당한 것일 때도 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에 휘말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나를 지키며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예쁜 인생의 정환을 가꾸기에도 삶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나에게 집중을 못하고 나의 꿈에 집중을 못해서 정말 그 꿈을 빨리 앞당겨서 이루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가 되죠. 네, 그건 그냥 똥이야. 상처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 제자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무척 힘들었고 속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네일샵에 현장 실습을 내보냈을 때 그 네일샵에 네일 케어를 받으러 온 손님 중에서 가방을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 제자가 그 가방을 이제 사물함에 넣어 놓으려고 이제 그 가방을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엄청 그 매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지금 만지냐, 당장 손 떼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고객이.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품백이 흠집이라도 날까 염려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렇게 귀한 거면 집에 두고 오지 못하러 밖에 들고 다니고 햇빛도 쐬고 바람도 맞힐까. 게다가 귀해봤자 가방인데 어찌 사람보다 더 귀할까. 못난 주인을 준 탓에 그 명품백은 한참이나 우리 대화의 도마 위에 올라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야무지게 찢기고 뜯겼다. 네, 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고객이 있다면 그가 분출했던 감정은 얼른 잊어버리는 것이 좋죠. 그냥 그건 똥이다.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대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하죠. 헛된 감정과 외부의 자극에서 나를 지키려면 똥도 약으로 만드는 실력과 내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소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3.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무대는 단 한 번뿐이다. 삶을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번 살 수 있다면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지만 이번 생은 한 번뿐이라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그림대로 살아야 한다. 네, 남을 흉내내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나는 단 한 번뿐인 나의 삶의 최고의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겠으나 무엇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려 노력한다. 맞춰진 알람처럼 몇 월 며칠에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볼 만하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오늘을 살며 희망에 가득 찬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는 묵묵히 내 무대를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를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유일한 한계다. 당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더 높은 곳을 열망하면 당신은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저의 사례인데요. 이제 교수 워크숍을 갔는데 건축과에 저희 대학의 어떤 건축과의 교수님께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계속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을 놓쳐서 정말 엄청나게 체중이 많이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11kg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감량을 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죠, 여러분. 1kg을 빼려고 해도 정말 체지방이 이 정도는 분해가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땀은 거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 입었던 옷 사이즈를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것 또한 힘든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입니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체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제가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이제 취득한 자격증이 총 51개거든요. 거기에는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30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지만 국가 자격증을 이제 저희 미용 쪽은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취득한 게 별로 100% 다 한 번에 취득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떨어지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고민하고 다시 도전을 하고 원서를 내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다시 재도전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제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번에서 안 되는 것은 50번, 100번 노력해서 꼭 포기하지 말고 이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부족하면 책임감이라도 발동시키고 모자라면 손발을 고생시켜가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온몸에 땀방울을 짜내는 노력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나라는 씨앗이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로 활짝 피어난다. 새벽 3시 나의 오늘이 열리는 시각.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조금 이제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3시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2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책 쓰기를 하고 이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제 3P 바인더를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책 쓰기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학과 홍보 SNS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책 쓰고 강의 준비하고 네, 저런 시간들을 저는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을 이룬 것들은 모두 다 새벽에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인생의 반나절, 하루 중에서 반나절을 더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저거는 저희 국제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교수 대표로 이제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 시립 오케스트라단 초청 연주회 때 MC를 봤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나오는 아나운서들만 배운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방송 아카데미에 가서 아주 고액을 주고 또 말하는 거, 기상캐스터, 스포츠 중계,
그다음에 뉴스 진행, 뭐 다양한 것들을 또 배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험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배움으로 성장의 계단을 오른다. 저 사진들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여상을 졸업을 하고 첫 월급을 탔는데 그때는 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줬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받은 첫 월급이 44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지 사촌 언니 집에 얹혀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대로는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44만 500원 중에 4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4만 500원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오크라는 커피숍에서 시간당 1,100원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모아서 뭐 새벽에 운전면허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일어 학원도 다니고 뭐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돈만 모아지면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때도 새벽에 학원 마치고 출근을 이제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화면이 칙칙하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오크라는 커피숍에서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고 바닥 청소를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몸이 힘들게 일을 해도 1시간에 1,100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뭘 잘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까 계속 두드리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했더니 어느새 저도 정말 저렇게 아래의 그림처럼 멋있는 호텔에서 시간당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시간당 100만 원의 이제 강사료를 받는 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그러니까는 직장이 7시에 끝나거든요. 삼각지에서. 그래서 신림역까지 정말 계단을 하나씩 뛰어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개, 3개씩 정말 맨날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도착을 하면 한 45분 그 정도 되거든요. 신림 사거리에 있었던 커피숍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주말도 없이 일만 했어요. 정말 직장에서 끝나면 알바 가고 주말도 쉬지 않고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 이름으로 정말 전셋집을 딱 이렇게 얻었을 때 정말 그거는 어떤 문장으로 형언도 할 수 없는 저만의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그 그네가 있었는데 그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 흘린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더의 이미지. 작품 전시회에 가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감상하듯이 표정, 말투, 자세, 의상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서 나 자신을 자기 개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표정도 힘들지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힘들지만 같이 웃는 거죠. 같이 힘을 내서 네. 리더의 이미지, 목소리와 말투인데요. 자기 개발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신뢰감을 주는 결이 고운 말, 빠른 말투인지, 내가 느린 말투인지, 끝을 흐리는 말투인지, 비음이 섞인 말투인지, 발음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웅얼거리진 않는지, 어미를 내리거나 올리는 말투인지, 힘이 없는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말투인지 한 번쯤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또 취업을 해서 또 새로운 사장님을 만났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보면
정말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말을 왜 저렇게 불쾌하게 할까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긍정적인 표현과 공감의 표현, 정성을 담은 표현과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저 또한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공부하지만요. 말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또 많이 바뀌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나는 어떤 리더인가? 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네, 그래서 배려하는 말투, 공감, 인정, 비전. 그리고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는가, 보상 없는 대우, 교육과 발전이 없는 갑질과 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나의 말투와 태도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요? 제 제자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급여가 낮더라도 교수님, 그곳에서는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비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다니는 또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품이 좋고 직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열정적이고 친절한 긍정적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고 꿈과 비전이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와 태도, 표정 등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 다양한 경험과 자기 개발로 성공을 멈추지 않는 저는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인성, 열정, 평정심, 인문학적 사고, 공감 능력, 자기관리 능력, 셀프 리더십, 그리고 직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직원 관리라던가 경영 성과 비전. 결국은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대표가 외부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좋은 리더의 주요 사항에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죠.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른에 비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직원을 뽑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직원을 다 갖춰진 직원을 뽑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던가 스킬만 볼 것이 아니라 인성을 이제 잘 보고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을 뽑은 다음이 또 중요한데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직원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어떤 직원으로 대하기보다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면 직원의 태도라던가 자세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입사 후부터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잘못하더라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리하는 것, 뭐 가끔씩 책을 한 권씩 사주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그 직원이 언젠가는 또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기 개발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피부관리실 원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홈페이지도 새로 바꾸셨다라고 하고요. SNS에 이제 홍보도 직원들 교육도 시키시면서 또 다양한 활동을 또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책을 읽는다. 그래서 직원과 함께 책 읽은 내용을 또 같이 공유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신다든지, 고객 상담 스킬을 직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 기록 3P 바인더를 배우시거나, 또 카디뉴스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다양한 그런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원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그리고 사유와 성찰, 그리고 실패를 통한 교훈, 유쾌한 성품, 자제력, 인문학적 사고, 자기 확신, 추진력, 긍정적 사고, 인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단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한번 올려봤고요. 인간관계, 배움, 도전, 열정, 희망, 경험, 생각, 지혜, 성장, 자기개발, 성취감, 후회, 행복, 성공, 만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개발을 해 나가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참 사람이 답이라는 말이 요즘 정말 더 많이 와닿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 후회되는 거, 분노, 말투, 서운함, 표정, 두려움, 행동, 여러 가지 이런 직원 때문에 속상한 것, 혼란스러움, 배신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힘들지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품어주시고 직원 아껴주시고 요즘같이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또 준비하시고 그런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배움의 기회를 주고 나 자신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고 성장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바탕화면을 더 환하고 멋지게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추밭에서 고추를 계속 따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쩌면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거나 정말 힘들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을 뒤에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현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지금은 대기업, 온라인, 빅테크 플랫폼 초연결 시대죠. 소상공인은 갈수록 경쟁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상공인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사람입니다. 오직 고객이고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을 더 함양해야 하고 인문학적 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 함양에서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기개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독서라던가 유튜브, SNS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그 격을 높이는 것, 고객의 마음을 잡고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에서 회원 권익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간담회라던가 워크숍이라던가 비대면 온라인 학습 기회의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바탕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철학이든 문학이든 신학이든 역사든 심리학이든 뭐든 다 그 분야나 종류가 다를지언정 기본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끝으로 인문학적 마케팅의 핵심 고객관리인데요. 고객관리가 최고의 마케팅이죠. 고객관리에 집중을 하고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집밥만은 못하죠. 그래서 집밥에는 사람과
사랑과 정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과의 접촉, 밀착도 향상, 단골 고객 관리나 손편지 등으로 충성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 활동이라던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겠고요. 소상공인 간의 유대와 연대 강화, 서로 돕고 응원하기, 공동 마케팅 관리 등 정부 지자체와의 적극 소통과 지원 체계 마련, 소상공인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 경제가 건강해짐을 적극 피력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네. 갈수록 기계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인문학적 마케팅은 인간으로 돌아가지 않은 마케팅이죠. 인간적인 대면. 시장에 가서 직접 웃으면서 물건을 사고 100원을 깎고 덤으로 더 주고 이런 감성이 서로 오가는 따뜻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문학적 마케팅. 그것이야말로 소상공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 나 혼자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 같이 힘들고 우리가 모두 다 극복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지금 많이 힘드시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시작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힘든 순간들을 반드시 이겨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노력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집중하고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끝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기 개발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힘들지만 아주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119에 정말 쓰러져서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정말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하고 정말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배웠던 그 시간들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말 잘 이겨내시고 꼭 꿈을 이루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꿈을 이루셔서 행복한 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자기 개발에서 마무리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 적는 거예요. 미래 이력서를 적는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적으시고 몇 년도에 뭘 이루고 몇 년도에 뭘 이뤄서 나는 올해 안에 2022년도에 나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미래 이력서를 한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꿈을 크게 꾸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책 선물을 하셔서 인문학적素養을 기르실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한계를 그어놓지 마시고 정말 뭐랄까요?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들을 같이 직원분들과 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에다가 돈 쓴 걸 적는 것처럼 3P 바인더처럼 시간대별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배우시고 싶은 그런 취미 생활이 있다라면 또 그런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속 썩이고 있는 직원이 있다라면, 그것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귀한 시간이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부족하고 뭐 늘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꼭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 자기 믿음을 꼭 가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멋있는 꿈을 다 이루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이론적인 거를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사례 위주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이제 해드렸는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보람된 시간은 옵니다.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는 날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